안녕하세요. 꿈꾸는 목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영상이 자주 안 올라와서 기다리셨을 텐데 앞으로 많은 영상 준비 중이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10년 된 목조주택 리모델링 백서입니다. 요즘 저희 꿈꾸는 목수에 리모델링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의뢰 주신 분들의 주택이 평균 약 10년 정도 되더라고요. 10년 전쯤에 주택 사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그만큼 기초 지식이 없는 업자분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조주택은 하자가 티가 많이 나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건축주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고 원인을 찾아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가 참 난감하죠. 그래서 모든 집이 같은 증상과 원인은 아니겠지만 실제 현장을 보여드리며 원인과 해결 방안을 공유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습니다. 순서는 이러하고요. 가장 누수 피해가 심한 욕실부터 기본적인 구조, 단열 보강, 그리고 인테리어 우선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목조주택 현장 욕실 사진이고요. 겉보기에는 오늘 아침까지 사용하던 욕실 같습니다. 별 특이사항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철거해보면 이런 게 숨어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조금씩 스며들고 방수막과 보드가 효력을 잃고 구조재, 합판이 감당할 수 있는 수분이 임계점이 넘어가면 서서히 썩어가고 2층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으로 물이 떨어지겠죠. 그 물은 썩을 대로 썩은 합판에서 뱉어낸 물이고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전조 증상이 있기 전까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수도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로 물이 밑층으로 뚝뚝 떨어지는 건 방수 능력을 상실한 거고요. 대표적으로 가장 하부에 시공된 벽 타일들이 들뜨고 이탈된다거나 매지에 검은 진물 같은 게 스며서 나온다거나 욕실 밑층 천정 벽지 또는 도장면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욕실 누수나 방수막에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시됩니다. 또한 건조가 잘 됨에도 코너 쪽에 곰팡이가 계속 생기거나 습한 냄새가 난다면 의심해 볼 만하고요. 가장 좋은 건 점검구로 보는 거예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점검구를 한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영상은 욕실 수분 관리가 되지 않아 타일 본드가 물을 흡수하고 녹아버려서 너무나 쉽게 이탈되어 버리는 내용입니다. 벽면 보시면 방수막이 없는 게 아니죠. 자, 이 정도의 진행 상황이라면 욕실 철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방수가 뚫렸고 검은 진물이 나온다면 무언가 썩고 있다는 증거죠. 그냥 덧방하고 줄눈 시공하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이미 썩은 골조는 그 주변으로 번져갑니다. 방수가 뚫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덮으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먼저 사진과 같이 타일부터 방수보드, 합판, 젖은 단열재 등 골조를 제외한 모든 부분 철거합니다. 골조가 심하게 썩어 있는 부분도 최대한 제거를 하고요. 이후 기계나 자연 환기를 통한 건조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래 할수록 좋지만 최소 3일은 건조시킬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건조가 끝나면 절반 이상 손실된 플레이트나 스터드를 보강해 줍니다. 바닥 TNG도 다시 시공하고요. 이제 방수 목작업 순서입니다. 먼저 바닥 배관 설비의 원리를 아셔야 합니다. 오른쪽 시트 방수 시공된 사진을 보시면 102m로 오수 배관은 위로 돌출되고 시트가 배관에 용접되어 있습니다. 바닥 배수 배관 75mm 배관은 바닥 높이에서 자르고 시트가 배관 안쪽으로 용접되어 있습니다. 변기의 오수는 이물질과 굉장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배관에 변기 배수관이 꽂히는 방식으로 시공합니다. 그러나 생활하수인 바닥 배수 배관은 다릅니다. 흔히 바닥 타일면이 방수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일과 타일이 이어지는 매지는 방수층이 아닙니다. 하여 샤워하면서 물 청소하면서 흐른 물이 스며들어서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됩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닥 배수 유가를 철거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배관이 거의 타일 마감자의 높이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럼 매지에서 스며든 물은 밑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빠질까요? 배수구는 저거 하나인데. 아무 곳도 못 가고 고여 있습니다. 그저 자연 건조되기를 기다려야 해요. 10년 전 기술력으론 방수를 아무리 잘 해놨어도 물이 계속 고여 있고 수분이 계속 침투하면 뚫리기 마련입니다. 목조주택은 기본적으로 골조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탄성이 없는 방수재나 자재들은 바탕면이 뒤틀리거나 움직이면 터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방수해놨는데 쓸모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1차 방수는 멤브레인 PVC 시트 방수를 적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재질이 유연하고 비접착식이라 바탕면의 변형에 대응할 수 있고 다양한 구조물에 시공 가능합니다. 시공 후 첫 번째 사진처럼 담수 테스트도 진행합니다. 욕실 방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바닥 합판면에 PVC 멤브레인 시트 방수를 시공. 이후 신축은 방통공정입니다만 리모델링은 방통공정이 없기 때문에 완결 몰탈이라도 채워주는 게 좋습니다. 채워주는 목적은 비노출 시트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지만 물매를 배수배관 쪽으로 잡아서 흘러내려온 물을 빨리 해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방수보드 시공입니다. 피스 시공 기본이고요. 보드는 시멘보드를 쓰든 방수석고를 쓰든 방수 성능이 있는 보드를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보드의 잘린 단면이나 모서리는 방수층이 뚫릴 위험이 있고 수분이 모이는 하부 쪽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보드 이음부, 피스 자리는 탄성 우레탄 실리콘으로 빈틈없이 채우고 하부 단면은 완결 몰타를 채워 넣는 식으로 바탕면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드면에 7만표 방수제를 도포합니다. 얇게 3, 4회 도포해야 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방수를 해야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욕실 철거부터 방수, 마감까지 해드린 현장 사진들도 참고하시고요.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할 방수 순서를 말씀드렸고요. 업체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순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기본적인 순서를 지켰는지, 목재 맞는 자재를 썼는지, 꼼꼼하게 방수막을 만들었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은 보통 한정된 예산 속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원인을 명확히 알고 필요한 공사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붕이나 테라스 누수를 겪고 골머리 앓고 있는 건축주분들도 계실 텐데 그 부분도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